안녕하세요. 얼굴을 신상으로 만들어드리는 신상성형외과 이영재 원장입니다. 원리 해외에서도 원장님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네. 한국의 성형수술이 궁금한 일본 친구들이 원장님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주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환자분들이 많이 우리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질문이 많은 것 같네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오늘도 신상. 韓国で最も人気のある整形手術は何ですか？ 일본 환자분들이나 해외 환자분들한테는 윤곽 수술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얼굴이라든가 이런 턱 부분에 이런 그런 볼륨들을 줄여가지고 날렵하게 보이는 것을 조금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프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중턱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니즈는 비슷하죠. 얼굴이 어려 보이고 작아 보이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는 같은데 그 방법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韓国の男性たちが好む理想の外見はどうなりますか？整形手術で作ることができますか？ 선호하는 이상형이요. 요즘에는 아이브의 장원영, 에스파의 카리나, 뭐 윈터, 뉴진스의 민지나 하니, 엠믹스의 설윤, 뭐 이렇게 등이 좀 인기가 많죠. 특징을 전반적으로 보면 얼굴이 작고 달걀형이고 눈을 뜨는 힘이 좋아서 눈이 되게 땡그랗고 크죠. 그 다음에 코가 자연스러운 직반에서 직선 사이의 그런 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얼굴 형태라든가 그런 눈이라든가 이런 코는 사실 우리가 수술로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드리기 어렵지만 각각의 하나의 그런 눈과 뭐 오똑한 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술로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韓国の女性たちが好む理想の外見はどうなりますか？整形手術で作ることができますか？ 이거는 남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인가 보네요. 한국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잘생기면 다 오빠다. 일본에서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드라마 때문에 이준호 씨도 인기가 많고 뭐 우도환 씨, 송강 씨 등이 인기가 많죠. 이분들의 특징은 약간 석상 느낌이나 좀 인라인으로 되어 있는 쌍꺼풀을 가지고 계시고 좌우로 조금 넓고 약간 찢어진 느낌이 특징이죠. 오똑한 콧대라든가 뭐 옆에서 보이는 이 턱선이라고 하죠. 이 칼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칼각들을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쌍 느낌이나 이제 인라인으로 된 쌍꺼풀이어도 사실 눈이 작으면 안 되죠. 눈을 뜨는 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요즘 대부분 그 눈매 교정을 함께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코성형의 경우에 남성분들은 미간에서부터 딱 잡히는 그런 직선 형태의 높은 코를 통해서 남성미가 있고 그런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인상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整形外科の医師として教えてください。韓国の患者さんと日本の患者さんはどう違いますか？誰がより厄介ですか？ 이거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 귀찮게 한다기보다는 일본 환자분들이 한국 환자분들에 비해서 수술 자체에 대한 질문들이라든가 수술 후의 회복이나 관리에 대한 질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외에 와서 수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훨씬 많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韓国人と違う日本人の顔の特徴はありますか？それは欠点ですか？長所ですか？ 뭐 사쿠라나 모모, 사사 같은 이런 아이돌의 얼굴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광대 볼륨이 조금 좋은 것이 특징이기도 한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하관 부분이 좀 작은 게 특징입니다. 뭐 사실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 특징인데요. 일본 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볼륨의 차이, 하관이 좀 작다든가 아니면 앞광대가 조금 더 부각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韓国で実力があり信頼できる整形外科を選ぶ方法を教えてください。 일본이랑 한국에서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 전문의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표기가 조금 다른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대표로 있는 병원은 무슨 성형외과 또는 무슨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전문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병원은 병원 이름에 성형외과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명에 성형외과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진료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병원들은 아무래도 원장님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병원이겠죠.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고 있는 병원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또 1차적으로 좀 중요한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후 사진들, 뭐 비포 애프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진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가장 좋겠죠. 근데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애프터 사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결과 너무 좋아, 난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비포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애프터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수술을 했을 때 바뀌는 부분이 내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와서 수술을 하시는 거잖아요. 후관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술을 한 후에 며칠 동안 또는 심지어는 뭐 일주일, 2주일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관리들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한국에 계속 계실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치료하고 있는 시간 동안 어떠한 그런 사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인지, 한국에서 실밥을 뽑지 못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정이 빠듯해서. 그러면 일본에서 실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병원들과의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후 관리에 관련된 것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 환자분들이 오시면 더 친절하고 더 편하게 저희가 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팝하고를 돌려서라도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상